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직접 측정하는 영상을 보면서 외부전원법의 전류 측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류기인데 정류기가 모두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심 한가운데라서 이만한 땅을 점영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AC 전원이 있어야 하니까 변압기가 옆에 있는 곳으로 장소를 정해서 어렵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류기의 베이스는 콘크리트가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데 면적을 줄이고 미관을 고려해서 이런 폴 타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이렇게 콘크리트로 베이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류기에서 전류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류기를 열면 이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측정 값은 다 있습니다. 맨 왼쪽이 AC 볼트미터, AC 전압값입니다. 이런 디지털 계기판은 촬영을 하면 숫자가 잘 안 나오는데 흐릿하게 보이죠? 227.8V입니다. 교류 전압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 전압이 220V인데 조금 높죠? 이 정도면 허용 오차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AC 220V의 오차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6%입니다. 전압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3V까지는 허용이 되는 범위니까 207V에서 233V까지는 정상 전압인 겁니다. 그 다음이 DC 볼트미터입니다. 정류기의 출력 전압입니다. 7.8V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류기의 DC 전압이 7.8V라는 건 7.8V짜리 배터리를 외부 전원으로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배터리의 힘으로 양극에서 전류가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계기판이 DC 암페어미터인데 3.64A입니다. 이렇게 7.8V의 전압에서 3.64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7.8V에서 3.64A가 흐르지만 모든 정류기에 7.8V에서 3.64A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류는 양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양극에 따라 전류량이 달라집니다. 양극의 수량이 작거나 양극선이 끊어지게 되면 60V의 전압에서도 1A가 채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건 코크스가 잘 채워져 있는가이고요. 이 코크스에 대해서는 초급 과정 14강 외부전원법 백필 강의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크스를 넣다 보면 홀 전체가 잘 채워지지가 않고 중간 부분이 막혀서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크스가 잘 채워진 부분의 양극에서는 전류가 잘 나가지만 코크스가 없는 양극에서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극 주변의 비저항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비저항이 크기 때문에 양극 위치의 비저항이 높으면 전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가는데 이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비저항이 계속 커지긴 하지만 일정하게 커지는 건 아니고 지층에 따라서 비저항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보링을 할 때 관심 있게 보시고 비저항이 작은 부분에 양극을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외부전원법을 설계할 때 양극을 설치할 수 있는 여러 지점의 지상에서 비저항을 측정해 보고 비저항이 낮은 지점을 양극의 위치로 선정해야 하지만 디벨 베드, 즉 신매법인 경우 홀 깊이 3배의 길이의 직선거리가 있어야 비저항 측정이 가능합니다. 50m 깊이의 홀이면 직선으로 150m가 필요한데 이런 측정이 가능한 곳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보링 시공을 할 때 담당자가 잘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비저항이 2만옴cm인 지층에 매설된 양극이 있고 5만옴cm인 지층에 매설된 양극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비저항이 낮은 지층의 양극이 높은 지층에 매설된 양극보다 전류가 잘 나갑니다. 지금 이 현장은 7.8V 전압에 3.64A인데 이 정도면 전류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양극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전류가 잘 나가는 거고요. 비저항이 너무 높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겁니다. 전류가 많이 나간다고 해도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류가 잘 나가야 양극 전체의 수명이 길어지고 방식 영역을 넓힐 때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단 전류는 많이 나가고 봐야 합니다. 전류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외부전원법의 전류 측정은 이런 클램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클램프 측정기를 켜면 전류기의 숫자가 0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마이너스 0.3A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0점을 맞춘 다음에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 제로 버튼을 누르면 0점이 맞춰집니다. 0점 버튼을 눌러서 0A로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은 전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류기에는 잘 보시면 전류 방향의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흐리게 되어 있어서 펜으로 표기를 진하게 했는데 다른 측정기로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로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류의 방향은 측정기의 앞면에서 뒷면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이죠.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를 때 플러스 값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측정하는 이 측정기도 전류가 이 방향일 때가 플러스입니다. 전류계를 정류기의 마이너스 선에 걸어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변화가 조금 있는데 전류가 조금씩 변하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 3.7A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어야죠. 배관에서 정류기의 마이너스 단자 방향으로 흐릅니다. 정류기에서 보면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측정기는 이 방향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값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전류계를 돌려서 측정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플러스 값이 나오도록 측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숫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측정을 하고 마이너스 값을 보고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이 현장은 지금 3.7A 정도로 정류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전류는 홀 속에 있는 양극에서 나오는 거죠.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정류기는 양극이 20개가 있고 총 3홀로 나누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1번 홀의 양극은 여기에 모여서 정류기로 가니까 여기서 전류 측정을 하면 1번 홀만의 전류가 측정이 됩니다. 약 0.8A 정도 측정이 되는데 1번 홀은 양극이 8개입니다. 아까 전체 양극의 수량이 20개라고 했죠. 20개에서 3.7A이니까 8개에서는 1.5A 정도가 적당한 전류량인데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1번 홀이 작게 나가는 게 아니고 2, 3번 홀이 많이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3번 홀 8개의 양극 중에 하나의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8개 양극선의 총 전류를 측정한 거고요. 이 한 선 한 선이 양극 하나하나와 연결된 선이니까 이 각각의 선에서 전류를 측정하면 됩니다. 맨 앞의 양극 하나만 측정해 보겠습니다. 0.13A인데 8개 전체의 전류가 0.82A니까 하나당 0.1에서 0.11A 정도면 평균치인데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죠. 2번 홀의 양극의 전류도 한번 볼까요? 0.12A이고요. 지금 측정하는 양극선들은 측정하기 편하게 선을 조금씩 빼놓았습니다. 정류기 안쪽에 선들이 조금씩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분 없이 양극선을 너무 타이트하게 결선을 해 놓으면 측정할 때 좀 힘이 듭니다. 그 옆에 양극은 0.14A이고요. 좀 건너뛰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양극은 0.1A가 측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전류를 측정해 보면 어느 양극이 전류가 많이 나가는지 알 수가 있고 심하면 전류가 안 나가는 양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측정을 하면 이 선은 1번 홀에서 온 선이니까 1번 홀 전체의 전류가 측정이 되는 거죠. 이 전류와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0.81A 같은 값이 나오죠. 이번에는 양극 전체의 전류입니다. 맨 처음에 정류기의 마이너스 선에서 측정한 3.7A의 전류는 여기서 측정한 값이고요. 지금은 여기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같은 값이 나와야 맞겠죠? 간섭이 있어서 전류가 변하는데 3.7A가 나오는 순간을 잡아봤습니다. 전류만 측정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전압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계기판의 DC 전압은 7.8V로 나와 있고요. 이 값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류기의 직류 전압이 7.8V라는 건 7.8V짜리 배터리가 있는 것과 같다고 했죠. 이 전압을 측정하려면 전압계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즉 정류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에서 전압을 측정하면 됩니다. 7.74V가 나옵니다. 여기는 7.8V인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가 되는 바람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값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류가 아주 잘 나가면서 하나하나의 양극에서도 정상적으로 전류가 골고루 나가는 정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양극 전체의 전류도 줄어들고 전류가 안 나가는 양극도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은 그런 정류기에서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